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과는 격이 안 맞아요. 의사나 변호사 집안과 결혼해야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농사 짓는다던 할아버지에게 던진 차가운 말이었어. 73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준호야.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40년 전 자신이 받았던 똑같은 차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박 여사 가족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농사 짓는 할아버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준호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8세의 준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5년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준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세의 미영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착하고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오빠 정말요? 미영이 감격해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양가 상견례를 해야겠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미영아, 우리 할아버지가 대신 나오실 거야.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괜찮아. 오빠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미영이 준호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다음 날 미영은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선배 간호사가 물었죠. 사실은 프로포즈 받았어요. 미영이 수줍게 말하자 휴게실이 술 넘었습니다. 진짜요? 축하해. 언제 상견례에? 동료들이 연신 축하를 건넸어요. 이번 주말에 할 예정이에요. 시아버지가 될 분이 정말 좋으세요. 준호 오빠를 정말 아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거든요. 미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 그 모습을 본 동료들도 덩달아 기뻐했죠. 와, 미영이 정말 복받았네. 시아버지가 좋으면 시집살이가 편하다던데. 맞아, 요즘 시대에 그런 분 만나기 힘든데. 한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는 73세의 할아버지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 불리는 이 노인은 H그룹의 창업주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예고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뭘 입고 가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신 대로 입으세요. 미영이네 가족분들도 좋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선택한 옷은 20년 넘게 있던 진한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노인의 옷차림이었죠. 준호야, 선물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신 고구마 어때요?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준호의 제안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뒷마당에서 직접 기른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골라 전통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할아버지를 모신 김비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차림으로 가시겠습니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이상한가? 할아버지가 되물었어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해할까 봤어요. 김비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비서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인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시러 가도 될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할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영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친구들과 만나 있었습니다. 52세의 박 여사는 중간 규모 병원 원장 부인으로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매우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언니 딸 상견례가 이번 주말이라고 했지. 친구가 물었어. 사위가 될 내가 대기업 과장이래. 꽤 괜찮은 조건이야.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와, 정말 좋겠다. 요즘 그런 조건 찾기 힘든데 딸이 복이 많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에 박 여사의 어깨가 으스켰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다른 친구가 궁금해했어요. 글쎄, 준호라는 애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상견례에 나오신다는데 박 여사가 설명했죠. 아,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보면 알겠네. 손자를 그렇게 잘 키우셨으니까. 친구의 말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겼어요. 맞아.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박 여사는 이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비싼 곳일수록 격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미영 아버지는 중간 규모 병원의 원장으로 아내보다는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 상견례 때 좋게 봐주세요. 미영이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준호라는 청년이 얼마나 괜찮은지 벌써 알고 있어. 미영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오신다며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하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미영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겼습니다. 그럼 더욱 잘해드려야겠네.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미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한편 박 여사는 클로즈답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 옷 어때? 박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좋은데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는 말자. 상대방도 편하게 느끼게. 남편이 조언했지만 박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첫 신상이 중요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박 여사는 최근에 산명품 정장을 선택했어요. 가격만 수백만 원이 넘는 옷이었죠. 그리고 목걸이며 귀걸이까지 모두 명품으로 맞췄습니다. 상견례 하루 전날, 준호와 할아버지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긴장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긴장될 게 뭐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어요. 할아버지의 소탈한 모습을 미영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실히 서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비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넘게 모셔온 할아버지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두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견례 당일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준호야, 오늘 좋은 날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미영이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하며 할아버지의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택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며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기사님, 강남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기사가 룸미러로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손자 상견례에 가는 길입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기사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한편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박 여사 가족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명품 정장에 화려한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미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영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긴장은 무슨 난 괜찮. 박 여사가 답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라면 분명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미영 아버지가 레스토랑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빠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맞았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미영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20년 넘은 날, 근 정장에 평범한 구두, 그리고 소탈한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이 준호 씨 할아버지이신가요? 박 여사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준호 할아버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박 여사의 실망감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 자리에 앉으시죠. 미영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 할아버지의 소탈한 모습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박 여사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촌스러운 분이 우리 딸의 시할아버지가 된다고 박 여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좀 이상하지 않. 남편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이미 쉬고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시죠. 미영 아버지가 메뉴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맛있는 걸로 드세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박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역시 동거전부터 아내 박 여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뭐라고 계세요? 미영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요. 할아버지가 수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농사라니 박 여사는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건강에는 좋으시겠어요. 미영 아버지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준비해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변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기른 고구마입니다.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구마를 박 여사에게 건넸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박 여사가 성의 없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은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겠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미영이의 마음씨를 알 수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답게 코스 요리가 차례로 서빙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드시며 이런 좋은 곳에서 식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천만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영 아버지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할아버지의 식사 매너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무례하게 드시는 건 아니었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음식 어떠세요? 준호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정말 맛있군. 이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받겠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순이야.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여사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언니 상견례 어때? 사회 집안 부자라며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왜 못 일 있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얘기할게. 박 여사가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미영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미영이는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침착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미영이 수줍게 대답했어. 사람을 돌보는 일이야. 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이 있어야 환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우리 딸의 시알 아버지라니. 박 여사는 속으로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언제부터 사셨나요? 미영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40년 전 주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말이죠. 할아버지가 추억에 잠긴 듯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오래 사셨네요. 그동안 많은 변화를 보셨겠어요. 미영 아버지가 관심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특히 강남 쪽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는 이런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그런 박 여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어렸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을 잃고도 씩씩하게 견뎠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오는 모습을 봤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죠.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키우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미영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 여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또 받아야겠어요. 박 여사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번에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박 여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상견례 어때? 잘 되고 있어?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실망이야.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뭔 일이야?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이들 내 할아버지가 그냥 농사 짓는 시골 할아버지야. 옷차림도 완전 촌스럽고 박 여사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머, 그래? 그럼 집안이 별로인가 봐. 친구가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말이야. 선물로 고구마를 가져오시더라. 고구마를 박 여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 안 돼. 우리 딸 급이 아니야.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다른 모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용이는 좋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수 없어. 우리 체면이 서겠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가득했어요. 맞아. 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건 딸이야. 친구가 박 여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딸이 의사나 변호사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박 여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의상 마무리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겠어. 박 여사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낫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가 좋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박 여사가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갈 수는 없어. 박 여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 오래 걸리셨네요. 괜찮으세요? 미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박 여사가 대충 둘러댔어요. 할아버지는 미용 아버지와 의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더욱 그랬죠.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사명감으로 버텼죠. 미용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의 말에 미용 아버지가 감동받았어요. 과찬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미용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사위 할아버지가 된다고 절대 안 돼. 박 여사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용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오빠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미용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정말 의젓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을 잃고도 할아버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밝게 지내려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할 때 슬픈 표정을 짓긴 했지만 집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어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박 여사조차 잠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돼. 계급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박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준호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네요. 미용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면 말했어. 미용이가 워낙 좋은 아이라 준호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박 여사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격이 맞지 않으면 안 돼.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관의 문제야. 박 여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생각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가에 무려 분위기는 한층 더 어색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용 아버지는 그런 아내 모습이 걱정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미용이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나도 정말 즐거웠다. 미용이가 이렇게 좋은 아이라니 준호가 정말 복이 많구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과 준호 씨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 여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용이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지만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격이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은 의사나 변호사 집안과 결혼해야죠. 박 여사가 서슴없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용이 충격받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용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용아, 너는 몰라.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박 여사가 딸을 타이를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미안하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괜찮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받고 있었. 40년 전 자신이 가난했을 때 받았던 차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딸에게는 맞지 않을 뿐입니다. 박 여사가 형식적인 예의를 차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계급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만 미용 아버지가 아내를 말렸지만 박 여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딸이 고생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그렇죠. 할아버지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 여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분의 마음, 씨가 오히려 박 여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미안할 것 없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40년을 성공적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미용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대항했어요. 안 돼. 엄마가 허락할 수 없어.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와 인연을 끊겠어요. 미용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용아, 준호가 미용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용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미용아, 미용 아버지가 딸을 부르며 따라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는 할아버지 준호 그리고 박 여사만 남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해 주신 식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박 여사도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초대한 자리니까요. 박 여사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어요. 평생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할아버지와 준호가 레스토랑을 나서자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 뭐가 있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준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준호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노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이들에게 진짜 돈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할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상견례는 어떠셨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다만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지.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면서 할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는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쓴 손이라는 서의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H그룹을 일궈내는 할아버지였지만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에 실망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내선 전화를 들어번호를 돌렸습니다. 장 부장 내 방으로. 주마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10분 후 H그룹의 전략기획실 부장인 장 부장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45세의 장 부장은 할아버지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회장님 부르시었습니까? 장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씨 가족에 대해 조사해봐. 특히 사업 관련해서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지시했어요. 박 씨라고 하시면 장 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박 여사 남편이 병원 원장이고 카페 체인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장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장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이 시간 후 장 부장이 다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 부장이 서리를 들고 말했어요. 어떤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과 카페 체인이 모두 저희 계열사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 부장의 보고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출도 저희 계열 은행에서 받고 있고 의료기기 공급업체도 저희 계열사입니다. 장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고는 할아버지가 스누 스물쯤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돈줄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네. 회장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장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이들에게 진짜 돈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자. 할아버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장 부장이 물었어요. 임대 계약부터 시작하자. 모든 건물의 임대를 정당한 수준으로 올려 할아버지가 첫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정당한 수준이라고 하시면 장 부장이 확인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현재 너무 싸게 임대해주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부장이 계속 물었어요. 대출 갱신도 검토해보자. 신용도나 담보 능력을 다시 평가해서 할아버지가 두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계약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장 부장이 미리 생각해서 물었어요. 그것도 검토해봐.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지. 할아버지의 지시는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들이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특별히 좋은 조건을 제공했던 것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장 부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할아버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장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준호 씨는 이 일을 아시나요? 준호는 모르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장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부장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다시 벽에 걸린 겸손이라는 서해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교육이 필요한 법이야. 할아버지가 혼자 말을 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야, 예, 회장님. 김비서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깨달음이 있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비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넓으신 분이세요. 김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깨달음을 주는 게 목적이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교육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 여사는 평상시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중간 규모의 병원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고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병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매달 임대료와 운영비 정도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급한 연락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미영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가 미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건물 주축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료 인상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임대료 인상 얼마나 미영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현재의 3배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미영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3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미영 아버지가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남편의 큰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는 건 미영 아버지가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3배.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 박 여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20년간 여기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미영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물 주축에서는 주변 임대료와 비교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20년간 성실하게 임대료를 냈는데 박 여사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건물주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어. 미영 아버지가 결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까까 패치해인 임대관리업체입니다. 급한 연락들을 일이 있어서요. 상대방이 설명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 여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3개 매장의 임대 계약이 해지됩니다. 건물 주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박 여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박 여사가 항의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건물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 전 통보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상대방이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매출의 60%가 날아가는 건데요. 박 여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전화를 끊은 박 여사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카페 매장 3곳이 갑자기 계약해지던데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 미영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박 여사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이상해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미영 아버지가
의심스러워했어. 그런데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 원장님이신가요?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네, 그런데요. 미영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대출 갱신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아, 다음 달에 갱신하기로 했었죠. 미영 아버지가 기억해내며 죄송하지만 대출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미영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어려우시다니. 지금까지 연체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갚아왔는데요. 미영 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심사를 진행했는데 단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단본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병원 건물과 장비들이 모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데 미영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대 건물은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고 의료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됐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은 미영 아버지가 잘 망했어요. 그럼 운영 자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 아버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거나 사채를 알아보시는 수밖에요.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미영 아버지가 박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대출 갱신을 거절했어. 미영 아버지의 목소리는 잘 망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운영 자금은 어떻게 해? 박 여사가 팬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의료 장비 공급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 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급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업체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거래해 왔는데요. 미영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 거래 규모가 작은 업체들과는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 병원 장비는 모두 당신들 회사 제품인데요. 미영 아버지가 잘 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 없어.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 미영 아버지가 곰곰 생각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마찰이 있었나? 박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환자나 직원들과는 별 문제 없었는데 미영 아버지가 고개를 겨우 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여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 여사가 무언가 꽤 다른 듯 말했어요. 뭘 혹시? 미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까?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주 상견례 때 만났던 할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시골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자. 내일 대책을 생각해보고 미영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여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일까?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우연히 일리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여보,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어.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조사라니 뭘 조사한다는 거야? 미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있어. 분명히 배우가 있을 거야. 박 여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지간인 사람이 있나? 미영 아버지가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도무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박 여사도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조사하려고 미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 박 여사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사설 탐정이라 돈이 많이 들 텐데 미영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돈이 문제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해. 박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박 여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판이 좋은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탐정이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를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일단 조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탐정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기본 조사비가 500만 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박 여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나요? 탐정이 물었어요. 그게 박 여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있으시군요.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탐정이 격려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딸 상견례가 있었는데 상대편 가족과 좀 틀어졌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틀어지셨나요? 탐정이 자세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격이 안 맞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어요. 박 여사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상대편 가족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탐정이 메모장을 준비하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여사가 기억을 더듬으면 말했습니다. 성함은 모르시나요? 탐정이 물었어요. 강씨라고 만들었어요. 손자 이름이 준호인데 박 여사가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분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탐정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뭘 발견하셨나요? 박 여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탐정이 말했어요. 박 여사는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탐정사무소에 도착한 박 여사를 맞이한 탐정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앉으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박 여사를 앉게 하며 말했어요. 뭘 발견하셨나요? 박 여사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나신 그 할아버지 말이에요. 탐정이 서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농사 짓는다던 그분 말이죠. 박 여사가 대답했어요. 농사는 취미고요. 실제로는 H 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입니다. 탐정의 말에 박 여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H 그룹이라고요.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분입니다. 탐정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룹이면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들이 임대하시는 모든 건물이 H 그룹 소유해요. 탐정의 말에 박 여사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탐정이 설명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H 그룹 회장에게 그런 무대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박 여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추가 조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지만 박 여사는 이미 충분히 알았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박 여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트거리며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AH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존경받는 기업인 자선사업방 검소한 경영인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기사 속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박 여사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뭘 일을? 미형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주 상견례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래. 박 여사의 말에 미형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AEH 그룹 회장이라고? 그럼 그분이 강 회장님이시라는 거야? 미형 아버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임대하는 모든 건물이 그룹 소유야. 박 여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미영 아버지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분께 너무 무례하게 그렸어. 박 여사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영이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미영아 큰일 났다. 박 여사가 따르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AEH 그룹 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엄마가 그분께 격이 안 맞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어. 박 여사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완전히 끝난 거야. 박 여사가 절망에 빠져 말했어요. 그날 밤 박 여사가 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AH 그룹 회장에게 저지른 물의 함의 무게를 깨달았거든요.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여보, 잠이 와? 박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잠이 안 와. 미영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그런 분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었을까? 박 여사가 후회하며 말했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미영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사과드려야겠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박 여사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 그런데 받아주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데 미영 아버지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어.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미영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미영 아버지도 함께 가려 했지만 병원 일이 있어서 혼자 갈 수 없었어. 미영아, 엄마와 함께 가질 수 있겠니? 박 여사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네, 엄마. 저도 할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 댁 주소를 물어봤어요. 준호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댁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은 꽃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지만 외관은 수소했어요.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기 내세요. 미영이 어머니를 격려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와서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박 여사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비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김비서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희는 지난주 상견례에서 뵌 박씨 가족입니다.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 비서가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오겠다며 들어갔어요. 5분 후 김 비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김 비서가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온화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박 여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도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은 아니죠.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굳었습니다. 미영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게 하고 차를 대접했어요. 진정하시고 차부터 드세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박 여사가 더욱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할아버지가 널그럽게 말했어.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일들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인 걸 알고 있어요. 박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복수하려던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할아버지의 말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 여사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하죠. 할아버지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 된 상관없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박 여사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든 일이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요? 미영이 기뻐하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말했어요. 2개월 후 준호와 미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됐고 카페 직원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아버지가 축사를 했어요. 진정한 분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죠. 할아버지의 축사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어요. 박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가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김 비서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박 여사를 보니 확실하게 알겠다고는 할아버지의 말에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넓은 마음 덕분입니다. 김 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법이야.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박 여사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박 여사의 변화를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 말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